자, 노인체육론 첫 번째 강 공부 잘하고 오신 거 맞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어서 그런 내용은 잘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이 쉬워지죠. 그런데 노인체육론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간의 시험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되게 높진 않아요. 물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만 그건 버려도 됩니다. 버리고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풀면 약 한 75에서 80점은 거뜬히 받으십니다. 제가 이 제도가 바뀌기 전부터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부터 카페를 운영을 해왔는데, 그런데 2015년에 노인체육론이라는 과목이 처음으로 시험 과목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노인체육론에서 과락이 나왔다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있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카페에 이렇게 후기를 보면 노인체육론에서 과락 나왔다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과목에서 과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이런 거 조심하세요 라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쩌면 이 노인체육론의 뒷부분에 갔을 때는 제가 여긴 저 설명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쉽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냐? 두 번째 파트는 노인들이 이제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선 신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여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자, 운동이란 뭐다? 그랬어요. 이제 피지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제가 운동을 하는 그 복싱 체육관에는 근처에 있는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근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엔지니어인 사람들이에요.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말을 하는데 항상 엑서사이즈가 끝났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저한테. 오늘 그 피니시 했니? 막 이렇게 물어서 처음엔 저는 엑서사이즈라는 단어를 아주 고지고대로 연습? 그래, 연습은 끝나는 게 아니야. 연습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안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네? 난 아직 멀었어. 뭐 이랬는데 그 사람, 이 엑서사이즈라는 말이 말입니다. 연습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오늘의 이 운동량은 마친 거야? 그럼 나랑 놀러 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엑서사이즈라는 거고요. 얘네는 뭐냐?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되는 계획되고 구조화된 신체 움직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하는 그 운동 프로그램, 오늘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습할 거야, 운동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단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운동의 유형을, 자, 이거 외울까 말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 모르시는 분, 무산소 운동 모르시는 분,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이 뭔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툭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되게 중등 강도 정도의 에너지 대사, 운동 강도, 운동 형태, 이런 걸 할 때, 그런 운동을 할 때 그 유산소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운동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되게 오래 걷거나 뛰는 거, 그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성 운동이라고 하면 부하 운동들이 많죠. 빡센 거, 아니면 100m 달리기 같은 거. 200m 달리기까지도 무산소 운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량, 아니면 인터벌, 단거리 고강도 달리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 동작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툭툭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운동 강도는 뭔데? 라고 말하면 이 중등 강도가 위에서 봤던 그 유산소 운동들이에요. 유산소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산소, 여기선 산소 섭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산소 섭취량의 40에서 60% 정도 수준에서 행하는 운동들이고, 매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매트라는 단위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휴식을 하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는 산소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휴식 시에 1kg 당의 몸무게에 의해서 분당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 이걸 1m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m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체중이 더 나가면 거기에 체중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1m에. 그래서 이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고 보고, 그래서 절대 운동 강도, 절대적이다, 상대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당, 그리고 1kg당, 휴식 시에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라는 걸 섭취된 산소의 양, 아니면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것을 40에서 60% 수준을 행하는데, 절대적으로 보면 3에서 6 MET, 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정도 수준의 비경쟁적이고, 왜 비경쟁적이냐면, 경쟁을 하면 빡세게 막 달려들거든. 그러면 이제 중등 강도가 아니라 고강도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 45분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강도. 운동하면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동네 공원 산책하면서 그 아주머님들 이렇게 걷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런 정도. 숨은 약간 차요. 하지만 대화는 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격렬한 고강도의 활동, 6MET를 초과하는 운동.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 수준을 넘어버리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숨이 차서. 그런 정도를 격렬한 고강도 활동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무산소성 운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운동을 경계로. 그래서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 숨 막 빡빡 차잖아요.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운동의 종류들을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과 관련해선, 신체 활동이란 뭐다? 라고 하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작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하고, 숨 쉬는 자체를 위해서도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하지만, 골격근을 사용하면서, 골격근이라는 건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내장근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두근이나 삼두근 같은 것들, 대퇴근 뭐 이런 거, 이런 골격근에 의해서 신체를 움직이는 일,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이 포함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격근의 수축에 의해서 생성되고, 이때 에너지 소비가,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해요.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건 산소 섭취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활동. 비활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소파에 뒹굴뒹굴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좌업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좌식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식. 앉아서 하는 거. 이런 경우. 요즘에 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의할 때만 서 있고 계속 앉아 있어요. 자, 건강, 질병이나 손상이 없거나 하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안녕한 상태. 웰빙이라 그랬죠? 웰빙, 잘 지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지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 행복해, 잘 지내, 만족스러워 하는 느낌을 가지는 단위. 웰리스라고 합니다. 웰리스. 웰빙하고 해피니스, 행복해요 라는 이 단어, 그리고 피트니스가 합성되어 있는, 그래서 잘 지내고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 라는 것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라는 건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밑바닥인 거지, 뭐 기본적인 능력들인 거지.
여기까지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없고 나와주면 오히려 감사하죠. 그죠?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MET라는 단위예요. MET라는 단위.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그거 계산 문제로도 나오는데 노인 체육론에서는 계산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을 분류하자 그랬는데 이건 옛날 개념인데 혹시 몰라서 넣어드렸습니다. 체력은 행동 체력, 그러니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방위 체력, 방어 체력이라고도 하고 방위 체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외부의 환경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체력이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몸이 안 좋아서. 가을부터 그 겨울 방학 때까지는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감기를. 그 당시는 제가 완전 채식이었거든요.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 먹으면 바로 토하거나 이제 탈이 나거나 이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기 말고 먹을 수 있는 건 밥하고 김치밖에 없는 거야. 밥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막 식단이 되게 다양하진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집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제가 제대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몸무게도 굉장히 안 나갔고,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감기가 걸리기 시작해요. 항상 콧물 막 기침, 학교를 못 가. 이게 약해서 그래요. 방위 체력이 약해서. 기온, 기압, 병원,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가 방어하는 능력, 이게 또 면역력,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방위 체력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행동 체력을 다시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건강과 관련한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체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몸의 구성이에요. 근육량은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거, 제지방은 얼만큼, 체지방은 얼만큼 뭐 이런 거. 그런 거하고 이제 운동을 잘하는 능력, 파워,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체력과 관련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개념들은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좋은가,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한 단어들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수행과 관련한 체력 그리고 효과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순발력이 뭐야? 그러면 순발력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순발력이라고 자꾸 착각들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특히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순발력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구술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순발력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이에요.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폭발적으로 순간적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데드리프팅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는 그때 필요한 힘이 순발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첩성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신체 동작이나 운동 방향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게 민첩. 평형은 뭐예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죠. 그리고 협응은 뭐예요? 신체의 각 부위가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협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걸을 때, 군대에서 걸으면요,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복싱을 해도 그래요. 복싱을 해도 손발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치고 나서 다리가 움직이고, 치고 나서 다리가 움직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가 치다가 꼬꾸라지고 그런답니다. 협응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반응 시간이 바로 요 민첩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예.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요게 짧은 사람들이 민첩성이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스피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결국은 거의 유사한 기능이고 민첩성하고 상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응 시간이 좋은 사람들이 순발력도 클 수밖에 없는 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게 순발력이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빠르게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순발력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역할, 운동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운동은 심리적으로 역할을 하죠. 심리적으로. 허약한 노인이 운동에 의해서 건강이 증진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심리적으로. 되게 이제, 내가 이제 많이 나이가 먹었나 봐. 이런 말씀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건강이 증진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몸이 나빠지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나빠지면 되게 불안하거나 우울을 겪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감기를 달고 살고 뭐 이러니까 학교를 잘 못 갔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못 갔는데 낮에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꼭 뭐라 그래야 되죠? 나 혼자 어디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는 우울감이 되게 높았어요. 우울감이. 지금 시대라면 아마 병원을 가야 될 정도로 우울감이 심해서 혼자 훌쩍거리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노인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노인분들도. 그죠? 그런데 이제 건강해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도 뭐 가능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이런 것들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우울 증상들 많이 개선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 감정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건 엔돌핀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잘 분배됩니다. 그리고 체온이 상승한다. 체온이 상승한다는 건 건강해서 체온이 상승해지는 거고요. 체온이 상승하면 또 건강해져요. 체온이 상승해요. 그리고 수면 잘 자죠. 잘. 노인분들이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수면의 질이 되게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다 깨시죠. 배뇨 증상들 이제 배뇨감, 잔변감, 뭐 잔뇨감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깨신다고 하고 괜히 깨시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불안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 한참 깨서 한참 앉아있다 또 주무시고 이런다는데 그러지 않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완화,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노인분들이 가지는 만성 질환 중에 이제 신경통이라든가 류마티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통증 완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제 신체상 자기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운동하면 뭐가 좋아져요?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면 근육이 증가하고요. 그걸 이제 근섬유 증가라고 하고 그리고 근육이 증가하면 근육 안에 산소라든가 영양물질을 보내기 위해서 모세혈관의 개수가 늘어나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인체의 에너지 불균형이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신체 구성이 좋아져요. 신체 구성이. 체지방 낮아지고 제지방이 높아지는 거고 근육량이 많아지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엔 심폐능력이 좋아지고 심혈관계의 장애들이 개선돼요.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발생하는 건데 혈관이 딱딱해졌다는 건 이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근데 운동을 하면 혈행이 빨라지면서 그런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지 않게 되는 효과가 생긴답니다.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가 인대, 건과 인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강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근비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더라. 그 다음엔, 인체에 해로운 복부지방, 복부에 지방이 쌓인다는 건 치명적이래요. 복부지방이 쌓일수록 암, 기타 성인병, 이런 것들의 발병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감소에 효과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TV에
자연 속에서 사시는 분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개그맨 두 분이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 근데 그분들을 보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아니면 뭔가 또 남은 생애를 더 건강하게 보내고 싶어서 자연에 들어갔는데 건강해지신 분들이 많죠. 왜 건강해졌는가? 그러면 일단 섭취되는 칼로리가 상당히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섭취되는 칼로리가 줄고, 그리고 가공식품들이 따지고 보면 1급 발암물질인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햄, 뭐 베이컨 이런 것들. 분류상으로는 1급 발암물질에 속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이제 이런 문제로 식품업체에서 저 고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몸에 좋지는 않대요. 그런데 자연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것들을 끊게 되죠. 그리고 그 가공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복부 지방이 확 줄어든대요. 확 줄어들고 그러면서 질병이 낫는다면서요. 어쨌든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변인들, 이상지질이라고 해요. 이상지질. 혈액 안에 이상하게 기름기가 많아 버리는 거야.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단백, 지방과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 등의 발병을 현저히 낮춘대요. 운동 자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던데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한, 아니면 기대 수명을 늘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관절염, 요통에 대한 통증이 완화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인데도 제가 좌식 생활, 양반다리 하는 걸 좋아해요. 의자에 앉는 거보다. 의자에 앉아서도 양반다리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앞불사. 좌골신경통의 초기래요. 제가 이상하게 엉덩이가 아파서 갔더니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그냥 써야죠.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건 한번 진행이 되면 역으로 가진 않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또 4번, 5번인가? 뭐라고 그러던데? 디스크 초기랍니다. 이것도 역으로 더 개선되진 않는데요. 근데 안 아플 수 있대요. 운동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인강을 찍다가 제가 이제 그런 증상을 느낀 건데, 부지런히 산책하고 있어요. 근데 안 아픕니다. 되게 아팠는데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운동을 통해서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는 두뇌의 능력이죠. 두뇌 능력도 좋아진답니다. 결국은 뇌도 신경의 덩어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덩어리이긴 한데, 여기에도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혈액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은 사망 내지는 장애, 영구장애, 이런 증상을 만들어요. 게다가 이제 혈액이 완전히 끊기는 게 아니라 혈액이 감소되기 시작하면 이 인지 능력도 굉장히 약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 일단 혈행이 빨라져요. 혈액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뇌도 혈액이 더 빨리 많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이라는 것이 성장이 증진된대요. 우리의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하는데, 그때 뇌신경도 세포거든요. 세포인데 생리학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세포예요. 낄달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세포들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억력, 인지능력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걸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대요. 인지능력이 더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기억력이라는 인지능력은 더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책을 보고 생각하고 뭔가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그 글을 첨삭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게 좀 둔화된 거죠. 둔화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더 머리가 똑똑해지진 않은 것 같고,
추론 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저하고 통화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건 나이가 많으면 요령이 좋아지신 거고 경륜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능력을 쓰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럴 수 있대요, 운동을 하면.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의료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죠? 사회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돼요. 개인적으로도 의료비가 절감되고요. 사회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건 우리나라는 특히 건강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오죽하면 해외에 가서 사시는 분들, 교포분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치료받고 갈까? 응? 물론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바로 받지는 못하지만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버릴 수도 있대요. 내버리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간대요. 그래도 될 만큼, 그래도 이익일 만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와? 그 돈은 결국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건데, 그런데 이 노인분들, 노인 계층에 있는 분들의 건강이 좋아지면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운동을 하면 좋아라는 얘기만 했죠. 운동을 하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떨 때 운동을 하면 나빠지냐면 운동 중독이 생겼을 때, 운동 중독,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을 할 때.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전 진짜로 경험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 헬스클럽을 등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헬스클럽 등록했다가 1년 등록했는데 3일 가고 안 갔는데, 그 예전에 헬스클럽을 갔는데 노인분이 오셨는데요. 이 코치라는 사람이 그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100%. 왜냐면 노인분한테 굉장히 과도하게 무거운 그런 것으로, 그것도 이제 그 단독기구들 있잖아요. 머신이 아니라 그런 기구로 운동을 해야지 몸에 좋다는 등 이딴 소리를 떠들고 있고 PT 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이랬거든요. 야, 그런 경우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 자, 운동 중독 아니면 잘못된 운동 프로그램, 과도하게 센 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 근육이 오히려 약화돼요. 근육이. 그리고 골 조직이 감소될 수 있어요. 조직이. 이런 경우 이제 운동 빈도나 강도나 지속 시간이 과도해 버리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운동 중에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근육의 부상 아니면 골격의 부상. 골격의 부상은 뼈 부러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노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육이 약화되어 있고 골 조직이 감소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심장이라든가 혈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하듯이 PT 시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무거운 거만 이렇게 들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의 상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혈압이 상승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터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혈관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혈관이 터지거나 이러면 돌연사 생기고요. 급히 병원에 간다 해도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수분 조절 같은 것들,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실금이라든가 소화기 장애, 신장 기능 저하, 여러 가지로 하여간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계라든가 내장기관이라든가가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물을 계속 젊은 사람처럼 그냥 꾸준히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운동 잘못하면 이제 탈수 발생하고 뭐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질 이상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사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응? 그러니까 이제 지질 이상이라는 건 피에 지방 성분이 너무 많은 거야. 혹은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저하돼서 당이 지나치게 높거나 당이 너무 낮은 경우가 있어요. 포도당이 혈액 안에. 그런 걸 이제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당이 많이 있을 때, 지나치게 많을 때 당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혈액의 글루코스 농도가 낮아지고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당이 높아서 그래서 당뇨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럼 당이 밖으로 막 나가? 그럼 운동 중에는 갑자기 당이 확 낮아져. 그러면서 저혈당 발생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슐린 같은 것을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뭐, 그 응급처치 방법으로 설탕이나 사탕 같은 걸 이 잇몸에 막 비벼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중독. 뭔가 불안해. 제가 다녔던 그 체육관, 복싱 체육관에서도요, 어떤 노인분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오는 거예요. 저녁 시간을 보내시려고. 근데 오셔서 뭐 1시간 반 정도를 거기서 지내다 가시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냥 사람 많은 데서 같이 얘기하고 이러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운동량을, 자기한테 적정한 운동량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운동이라는 게 할 땐 모르잖아요.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막 분비되어 있고 이러니까 할 땐 모르는데 다음날은 이제 근육통 같은 거 앓으시고 뭐 많이 그러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중독이 되면 운동에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만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좀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막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운동의 효과. 그러면 운동을 하면 긍정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생기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이 신체적인 효과인데 근골격계의 변화가 생기죠. 당연히. 그죠? 이제 타입 1, 타입 2가 뭔지는 아시죠? 찾아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타입 1, 타입 2.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구성 운동에, 동원되는 근육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무산소 운동. 순간적으로 큰 파워를 내야 되는 순발성 운동, 이런 것에 동원되는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타입 1이든 타입 2든 간에 섬유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근육의 횡단면적 같은 것들 늘어나고 근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 세지는 거죠. 그리고 보행의 속도가 향상돼요. 근육이 커진다는 건 힘이 좋아진다는 거니까, 걸을 때도, 물건 들 때도, 물건을 밀 때도, 버틸 때도 근육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늘어나고 이제 뼈의 밀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뼈의 질량이라든가 강도가 증가한다는 건 뼈의 밀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예방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있잖아요. 골대사. 골대사가 뭐예요? 뼈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니까 노인 체육론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읽고만 있잖아요. 그죠?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거의. 여러분들도 여기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심혈관계는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려면 조직세포에 일단 산소와 에너지 물질들, 그죠? 그런 것들, 영양물질들, 이런 것들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심장이 건강해져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혈관도 탄탄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모세혈관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이나 혈관의 기능이 향상되죠.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지질증이에요.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날씬한데도 피 안에 콜레스테롤의 성분이 지나치게 높대요. 이상지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 스포츠 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박수가 50개가 될랑말랑 굉장히 극도로 안정을 시키면 뭐 40, 한 6개까지도 심박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구성 운동들 되게 잘했습니다. 저는 뛰어도 숨이 안 차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헌혈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 헌혈을 하러 갔는데요. 빠꾸를 맞은 적이 있어요. 빠꾸를 맞다?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피를 뽑더니 어떤 그 액체에 집어넣는데 다른 사람 피는 이렇게 쫙 퍼지는데요. 제 피는 방울이 져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퍼지지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바닥으로 깔아앉아요. 그걸 보더니 학생은 안 되겠다. 학생은 헌혈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가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이상지질증이었던 거예요. 피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증상 때문에 살도 빼야 돼, 뭐 이딴 소리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음식을 되게 조심하고. 그런데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운동을 하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이상지질증이라는 게 피 안에 기름 성분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콜레스테롤 성분이. 근데 그게 혈관벽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혈압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그게 예방이 된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래요. 자,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감소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응? 혈관 기능 및 대사 이상을 개선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혈행을 빠르게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게 하고 그걸 빨리 움직이면서 몸의 어디선가에서 그걸 분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예요? 피가 잘 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산소를 통해서 공급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가 감소돼요. 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산소를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소를 잘 쓸 수 있어. 그러면 예전엔 산소를 잘 못 쓰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를 보내려면 심장이 바빠야 돼.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산소 섭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산소를 알뜰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좀 천천히 뛰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1회 박술량이 증가해. 이건 뭐냐? 운동을 하면 심장이 단단해져서 한 번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근육,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꽉꽉 쥐어 짠다는 거지. 그러면 꽉꽉 쥐어 짤 때 피가 굉장히 원활하게 밖으로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된다. 이건 뜻이 뭐예요? 말초혈관에서 조직세포들의 그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말초혈관이 밀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말초혈관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피가 원활하게 흐른다는 거죠. 원활하게. 그래서 그 말초혈관 쪽에서의 혈행이 좋아졌다. 이게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되었다.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게 되니까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고 탄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혈관의 확장력이 증가한다는 말이나 혈관 탄력성이 좋아진다는 말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양과 모세혈관의 수가 증가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적혈구 및 헤모글로빈 이거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잡아서 그래서 조직세포에 가져가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조직세포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니까 그에 맞춰서 헤모글로빈의 수가 늘어나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긴 빠졌는데 근육 안에, 근육 세포 안에도 이 산소를 저장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해요. 미오글로빈이라고도 하거나 그것도 늘어나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증가한다. 같은 말. 분당 환기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분당 환기량이 증가한다는 건 한 번에 숨을 쉴 수 있고 내뱉을 수 있는 양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폐활량이 좋아졌다는 얘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시에 호흡이 감소해. 왜? 분당 환기량은 증가했는데 호흡이 감소한다는 건 한 번에 들이마시는 기체의양하고 내뱉는 기체의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뭐 결국은 폐활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생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같은 얘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르몬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라는 겁니다. 호르몬에서는 이제 당뇨병 예방 및 개선, 당뇨병이 예방되거나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와 관련한 그런 호르몬 분비, 인슐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분비가 원활해지더라. 그리고 혈당 개선,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인데, 무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의 증가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증가한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당뇨병을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개선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할 수는 있다. 그리고 당뇨병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고지혈증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당뇨병이 예방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의 고위험군에서도 대사 상태가 개선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지방이 감소되더라, 대사 증후군 개선 효과되더라.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동원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세포 하나가 여러 개의 운동 단위들하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극을 주면 이 근육 덩어리가, 일정한 크기의 근육 덩어리가 한꺼번에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운동에 동원되는 기관, 근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내장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과 신경계 간의 협응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신경이 자극을 주면 얘네가 바닥바닥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고, 운동 감각이 개선됩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공을 차다가 제 앞에 공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돌려줘야지, 멋지게 차야지 하고 차요. 그럼 예전엔 발등에 공이 잘 얹혔는데 이제 픽 소리가 자꾸 나. 그건 제 운동과 관련한 감각들이 둔해져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둔해졌는데, 근데 운동을 하면 그런 감각이 개선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인지적인 정보 처리, 공을 봤어. 차야지? 찼어. 그런데 이런 것들의 처리 속도라든가 협응력이 운동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반응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 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협응력 같은 것들이 향상된다는 거죠. 자, 다 했네요. 이제는 운동의 심리적 효과라는 겁니다. 운동은 어떻게 심리의 효과를 줄까? 여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생각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몸도 약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쟁심도 없었어요. 심지어 누굴 이겨야 돼? 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하고 뛰어도 전 항상 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낮았을 텐데,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하고 운동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체력장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체력장 같은 경우엔 딴 애들이 빵 하나 사줄게, 햄버거 하나 사줄게, 나 대신 뛰어줘. 그러면 제가 그거 좋다고 뛰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신있게. 그러면서 자부심, 자신감, 자긍심 같은 것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나 괜찮아 이러겠지. 노인 연령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운동을 잘하네, 그래서 건강하네, 이러면 심리적으로 난 잘 살고 있어, 나 괜찮아 라는 심리적 웰빙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거고, 자아 효능, 나 쓸모 있어, 그리고 자아 존중,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불안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는데, 자, 우울증의 치료제 복용이 운동보다는 더 빠르다.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 약을 끊고 운동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우울증 치료약은 계속 복용을 하라는 거예요. 개선될 때까지. 하지만 운동을 병행하면, 그러면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가벼운 우울증을 보이는 노인들에게 운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심한 우울증은 약을 드셔야 돼요. 심한 우울증은 약을 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보다 운동이 더 효과가 있다. 이러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사회적 효과. 운동을 하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역할을 유지한다는 건, 다른 사람하고 만났는데 만약에 가르치는 일, 아니면 운동 선수였던 사람들은 운동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운동 기술을 전수하고 운동의 방법을 알려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생산성이라는 것도 높아지고요.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한다는 건 노인 연령층에 이제 도달하신 분들이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아니면 그 사회적 기여 같은 걸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하면 요즘은 시니어 인턴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적 생산성 같은 것들이 높아지는 거죠. 건보료는 절약돼, 그리고 노인분들도 일을 하면서 자신이 소득을 가질 수도 있고 사회적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에 어려웠던 내용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죠? 물론 노인채용론은 더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노인채용론은. 왜냐면 노인채용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학문이고, 그래서 그 학문은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책을 낼 때, 도서를 낼 때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 노인채용론 같은 과목에서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말고 시험에 나온다면 약 한 80점 정도, 75점에서 80점 정도로만 합격을 하자. 그런데 이제 조금 상식을 더 동원해서 한 85점까지도 맞자 라는 생각으로 이 교재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진지하게 꼼꼼하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까지의 내용이 끝난 겁니다. 이제 또 여기서 끊고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